자,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난히 자리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 뭐 그런 아주 느낌이 여러분 들어요. 약간 19금이라서 그런가.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19금 컨텐츠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왔는데 원래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좀 읽어보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리액션이 뭔가 막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라디오는 여러분 무조건 진짜 에어팟 필수. 근데 공통점이 있다? 사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약간 청춘일 때야. 이게 살짝 조금 슬프긴 해. 다 자기 젊었을 때야. 그게 공통점이야. 나 그게 살짝 좀 슬퍼. 왜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사는 걸까 얘들아. 나 진짜 너무 슬퍼. 너도 늙는다. 나 이미 늙었잖아. 나 이미 감퇴될 건 다 감퇴된 것 같아. 늙었어 나는. 네 여러분, 첫 번째 사연입니다. 멋진 두더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철저한 익명 보장이라 믿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 하나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갓 20살, 만 19세이던 해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오랜 타국 생활을 했던 탓에 한국 여성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동네 소꿉친구들과 어울리던 어느 날 친구들로부터 한 명의 이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친구의 생김새는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또렷합니다. 투명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커다란 쌍꺼풀, 눈이 무척 예뻤던 친구였죠. 키는 167, 그리고 E컵의 탄탄한 몸매를 가졌었던. 우리는 만나 밥을 먹으며 금세 가까워졌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은 물론 외모까지 제 이상형에 가까워 두 번째 만남에 제가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애는 제가 가지고 있던 순진한 성 가치관이 산산조각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귀고 나서 처음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둘 다 어렸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죠. 첫 데이트의 설렘을 안고 아침을 일찍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알려준 주소 근처 놀이터에서 기다린 지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걸어오는 그 친구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월 중순의 무더운 날씨 탓인지 그 친구는 맨다리에 짧은 치마 그리고 얇은 화이트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던 중 지리가 서툰 제게 그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나 너네 집에 놀러 가고 싶어. 가서 네가 해주는 파스타 먹을래. 당시에 저는 그 말의 속뜻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요리 대접할 생각에 흔쾌히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침 부모님도 외출 중이라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저희 집으로 향하기 위해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가 제 팔짱을 꽉 끼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팔에 닿는 순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생소한 자극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황한 저를 보며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좋아? 그녀는 한 번 더 세기를 박더군요. 좋으면 더 해줄까? 지금 같으면 첫 데이트에 이런 도발이 당혹스러웠겠지만 혈기왕성 20살에게는 성욕 앞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역 구석의 기둥 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5분간의 뜨거운 키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서도 그녀의 거침없는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점이라 텅 빈 끝칸에 앉자마자 그녀는 가방에 가디건을 꺼내 우리 둘의 무릎 위를 덮었습니다. 가디건 밑으로 들어온 그녀의 손은 자신의 허벅지가 아닌 제 바지 위로 향했습니다. 놀란 저를 보며 그녀는 싱긋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녀의 손길은 과감했고 이내 제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서로를 탐닉했고 젊음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듯 두 번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방 안은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던 중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율이 채 가시지 않은 목소리를 다듬으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너 지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동생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방문이 닫혀 있어 동생이 집에 있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급히 상황을 정리하고 그 친구와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우리는 뭐 할까 고민하던 중 영화를 보러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관객이 거의 없는 영화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불이 꺼지자마자 그녀는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 바지 지퍼를 내렸습니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펼쳐지는 야동 같은 상황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결국 그 좁은 좌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다시 한번 관계가 펼쳐졌습니다. 나중에야 영화관에도 보안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저 우리만의 세상인 줄 알았죠. 마지막 코스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저는 노래 부르는 걸 꽤 좋아해서 나름 실력을 뽐내며 발라드를 선곡했죠. 하지만 1절조차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노래 완곡하면 소원 들어줄게. 그녀가 다시 제 바지를 벗겼거든요. 결국 예약된 2시간 내내 노래는 간주만 흐를 뿐이었고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우리는 다시 뜨겁게 몸을 섞었습니다. 집에서부터 노래방까지 하루 동안 무려 6번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젊음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체력 소모였죠. 그저 제 파란만장했던 첫 경험의 기억이 여러분에게 소소한 재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나 얼굴 빨개져. 노래 완곡하면 소원 들어준대. 그리고 바지를 벗겨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야. 와, 나 진짜 얼굴 너무 빨개졌잖아, 여러분. 우와, 진짜 이게 무슨 발상이야. 세상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진짜 미치겠다. 네, 여러분. 다음 사연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로 정신 차리자, 리아야. 할 수 있어. 네, 2번째 사연은 좋아하는 두꺼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사연의 제목은 스와핑입니다. 스와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두 쌍의 커플 혹은 부부가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커플과 친구 커플 술자리를 하던 중에 어느 정도 꽤 마셔서 4차로 친구 커플이 동거하는 집에 가서 마시기로 했어요. 새벽 4시 술자리가 정리되고 만취한 친구와 제 남친을 서로 부축해서 각자 방에 눕혀놓고 저와 친구 남친은 뒷정리를 하고 4시 30분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다가 목이 말라서 눈을 떠 거실로 가렸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가니 친구 남친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안방에선 제 남친과 친구가 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도 받았지만 은연중에 저와 친구가 예전에 우리 나중에 각자 남자친구 바꿔서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무슨 충동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친구의 남친을 깨웠고 안방으로 데려갔고 그 장면을 보여줬고 충격에 놀란 친구 남친을 데리고 제가 자고 있던 방으로 데려왔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면 우리도 한번 할래? 라고 말하고 친구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관계를 끝내고 서로 각자 연애를 정리하고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그 후론 스와핑 절대 안 하고 저희는 연애 스타일이 잘 맞아서 1년 정도 만나고 깔끔하게 연인 관계를 정리했답니다. 친구랑 저는 아직 친구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20살 초반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나이대라 그랬고 이제는 어엿한 어른으로서 개념인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대단한 게 그 친구를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나? 와 근데 진짜 대단하네 진짜로. 티슈 준비해야겠네. 아 나 더워 얘들아. 네 이렇게 여러분 2번째 사연이었고요. 저는 여러분 이 사연으로 스와핑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와 근데 저는 뭐 오케이 뭐 그래 뭐 친구 남친이랑 뭐 그래 오케이 뭐 근데 그 남자랑 1년 동안 연애했다는 것도 웃긴데 그 모든 거를 불구하고 그 둘의 우정이 지켜진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친구 입장에서 내 전남친이랑 존나 그지랄하고 1년 동안 연애한다고? 이럴 수도 있고 네가 먼저 내 전남친 건드렸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우정이 이어지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지. 바로 여러분 3번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째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사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죠. 오늘은 그 성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보통 성향이라고 하면 난 평범해 혹은 SM? 사실 BDSM은 MBTI처럼 테스트와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서브컬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향 인지를 강조하느냐? 제 20대 중반의 짧은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당시 저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20살의 한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풀이었죠. 그녀는 본인의 성향이 디그레이디라고 말하며 강도 높은 풀을 원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성향이죠. 경찰을 꿈꾸는 그녀의 반듯한 이미지와 그 상반되는 성향은 제 흥미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서서 저는 일부러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씻고 나오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기어오게 시켰고 제 발치에 다다랐을 때 목줄을 채웠죠. 평범한 관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눈물과 침으로 범벅되어 버둥거리면서도 그녀는 끝내 중단 신호를 내뱉지 않더군요. 정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압적인 자세로 관계를 이어가며 첫 번째 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나와 그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그녀가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아무래도 저 디그레이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요. 그녀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 더 고민해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다시 만났을 땐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관계를 원했습니다. 이렇듯 성향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과 실제 마주했을 때의 체감이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리안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본인의 진짜 모습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연은 보수적인 오소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고3 수시로 대학을 합격하고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유도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서 나름 남들에 비해 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유도와 헬스를 병행하면서 고3 같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고요. 평소에 호감이 있었던 알바를 같이 하는 2살 연상 누나를 꼬셔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누나가 저희 집에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를 해주겠다고 해서 집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싸기 전에 파스타 오는 거 되게 국룰인가 봐, 여러분들. 파스타 되게 좋아해. 뭐 이때부터 약간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형님들과 리아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야식꾸리한 느낌이 났습니다. 집에서 누나가 해준 파스타를 먹고 그렇게 제 방 침대에 쉬고 있는데 불편해 라고 말하며 누나가 잠깐 뒤를 돌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책상에 브르르르르르르르라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였던 처음 보는 여자의 브르르르르라에 얼굴이 붉어졌고 그게 귀여웠던 누나가 갑자기 유혹을 하더군요. 누나 가슴 만져볼래? 라고 말하길래 바로 이성의 끈이 풀린 채로 누나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성의 끈이 풀린 채로 가슴을 만지는 거 이렇게 만지는 건가? 죄송합니다. 처음 만져보는 가슴의 말랑말랑함에 눈이 돌아 꼭지를 준내 만지다가 입으로 야무지게 빨기 시작하니 신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방에서 그대로 야스를 했습니다. 그때 그 했던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정없이 떡방아를 쳐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학교 끝나고 집에 온 눈치 없는 동생 이 씹새끼가 문을 열고 저와 누나를 보고 놀라더군요. 누나에겐 미안하다고 하고 누나의 집까지 제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누나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왔는데 퇴근하고 오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생 새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잠시 앉아보라 하더니 동생에게 다 들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1시간 30분 동안 훈계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이거를 유도 관장님께 말씀드려서 저는 다음날
관장님과 대련을 하며 존나게 유도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제가 성인의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일은 2월입니다. 이때 저의 어머니께 친구들하고 제 생일 기념으로 곤지암에서 스키를 타고 가고 싶다 말했고, 어머니는 스키 이용권과 숙소 예약 번호 그리고 어머니의 직원 번호를 같이 받아 곤지암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LG 임직원이셔서 직원 번호만 말해주면 할인이 가능했었어요. 어머니께는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고 했지만 사실 구라였고, 사귀고 있던 2살 연상 누나와 함께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2박 3일로 숙소를 예약해 주셔서 재밌게 놀자고 하며 누나와 함께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곤지암에 도착을 하였고, 그날 저녁 스키를 타고 난 후 저녁을 먹고 또 한 번의 스키를 했습니다. 누나 오늘 안전해 라고 말하길래 편의점으로 안 가고 노콘으로. 이야, 확실히 노콘이 좋더군요.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그렇게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잠에 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에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누나가 콘도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자 해서 수영장으로 가서 재밌는 데이트를 하고 있던 와중 누군가 절 부르더군요.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존나 놀라 입을 벌리고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타 팀의 과장으로 계실 때 같이 근무를 하시며 저를 너무나도 잘 챙겨주셨던 어머니의 유일한 회사 친구분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 2가지의 감정을 느꼈어요. 좆됐다와 세상은 존나게 좁다는 것을. 누나와 손을 잡고 놀고 있던 저는 어머니의 회사 친구분께 그대로 데이트 현장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물쩍 넘어가긴 했지만 나중에 2분이 만나고 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때 얘기가 나와 저는 집에서 또 존나게 깨졌습니다. 19금이라고 하기엔 조금 수위가 약할 수 있지만 미아님께 제 사연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당 이야기는 100% 실화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같아. 어디서 그런 거 같냐면 여자 속으로 막 부르르르르르르라부터 시작해서 막 누나 오늘 안전해 이런 말 여러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랬다가 임신하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 때나 싸고 다니지 말아라가 이런 말입니다. 누나 오늘 안전해 라고 해도 절대 피임은 필수. 오빠 나 안 했다 해줘. 나 못 참겠어. 나 괜찮아. 나 오늘 안전해 라고 해도 함부로 어디서 아무 때나 싸고 다니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 된다고 해도 싸지 말아라. 싸도 된다고 해도 싸지 말아라. 아무튼 되게 실화 같았습니다. 6번째 사연은 노콘. 8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염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9금 라디오가 너무 설레고 기다려져서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19살 수능이 끝난 저는 1살 연상 오빠와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고 외롭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저는 고등학교 선배와 우연히 연락이 닿아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가고 하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근 한 달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저는 선배를 불러서 술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자버렸습니다. 외롭기도 했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선배와는 아닌 X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밥 먹고 호텔을 가서 하고 집에 가고 하는 패턴이 일상이 된 어느 날 남자친구가 서프라이즈로 휴가를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집 근처 텔에 있었는데 여기 텔이 남자친구랑도 자주 왔던 곳이라 남자친구가 여기 텔로 방을 잡았다고 했어요. 하필 저는 그날 선배와 같이 자고 다음날 가기로 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죠. 남자친구한테 몇 호야? 라고 하니 503호 라고 말했고 전 502호에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같이 있기로 한 선배냐, 휴가 나온 남자친구냐. 저는 선배한테 일단 집에 갔다 온다 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갈 시간이 된 저는 남자친구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나와서 좋은데 엄마한테 미리 말을 못했어. 오늘은 집에 가서 자고 내일 같이 있자 하고 남자친구를 놔두고 503호 선배 방으로 갔어요.
선배랑 할 때 혹시 옆에서 들릴까봐 소리를 참았더니 그건 그거대로 스릴이 있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사연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배와 함께 밤을 보내고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와 재밌게 놀았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찡긋. 재미없을까봐 줄였는데 궁금하면 더 써볼게요. 우와. 신기해. 우와. 되게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여러분. 쌍년이 맞아.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는 순간 네가 쌍년 될래? 내가 쌍놈 될까? 네가 쌍놈 될래? 내가 쌍년 될까? 약간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걔가 쌍놈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안 걸렸네.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어찌됐건 좋았던 기억이겠지 뭐. 아니 그게 끝까지 안 걸렸잖아. 양쪽 다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야.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진짜 모르는 게 약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다음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빠진 맹꽁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때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즈음이었어요. 자연스레 밖에서 술을 먹다 10시가 되면 집에 가야 하던 때죠. 그러나 혈기왕성하던 우리 넷은 모텔방을 잡고 술을 자주 먹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모텔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텔방에서 술과 함께 광란의 파티를 즐기던 중 자연스럽게 저는 1등으로 잠들게 되었죠.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잠시 깨어났는데 이미 다들 그려진 그림인 마냥 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옆에는 같이 술자리하는 여자가 누워있더라고요. 진짜 술이 문제다. 술도 취했겠다. 다시 자야지 싶은 찰나 우린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로 혀와 혀를 맞대며 광란의 밤은 시작되었죠. 온몸을 구석구석 탐험하며 이제 할 준비가 완료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신 술 때문일까? 이놈의 자식 도무지 반응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오질 않는 녀석을 뒤로 한 채 더더욱 과감하게 손과 입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줘 라는 말을 5번쯤 들었을까? 갑자기 모텔방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격렬한 허리 놀림과 해줘라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던 제 소중이가 갑자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여자애는 이성의 끈을 놓은 뒤였습니다. 여자의 허리는 더욱 격렬히 움직이게 되었고 우릴 감싸던 이불은 자연스레 스르륵 내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던 저희 둘은 개의치 않고 더더욱 격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중 옆을 보니 나갔던 둘도 준비 완료 상태더군요. 그렇게 저희 넷은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쪽이 끝나면 나머지 한쪽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3번을 마친 저희는 그제서야 민망함이 올라왔는지 급히 방 밖으로 나가며 광란의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받을 준비 완료야 뭐야. 사랑받을 준비 완료. 그리고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개구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들. 즐겁게 라디오를 보고 있다가 급 쓰고 싶어서 사연을 쓰는 리순이입니다. 제 사연은 스릴 쩌는 강당 안 참고. 저는 고1 때 같은 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고1 3월에 입학하고 5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저희는 학교 안에 유명 커플이었어요. 저는 미드가 컸고 남자친구는 3번째 다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고 남자친구도 후에 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슬슬 더워지기 시작할 6월, 저희는 야자를 째고 같이 강당으로 갔습니다. 저기 창고 괜찮던데 거기 들어가 있자. 무서워 라고 했고, 여고생들의 필수품 담요를 가지고 있던 저는 담요를 깔고 그 위에 같이 앉았습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야릇해지고 저희는 키스를 하고 남자친구 손이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저희는 옷을 벗고 스타킹을 찢고 치마를 올리고, 저는
첫 경험이 아니었고 잠깐만 왜 이런 미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잖아. 왜 이런 미니? 잠깐만. 와. 남자친구는 첫 경험이었는데 남자들은 첫 경험일 때 흥분을 자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리드를 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격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조용한 강당에서는 누가 걷기만 해도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뚜벅거리는 소리가 들려 저희는 창문을 조심히 닫고 문을 잠그고 계단 밑에 같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고 가까이 오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나 지금 다 벗겨진 제 모습을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옷을 꽉 잡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근데 이 병신 같은 남자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았는지 갑자기 뒤에서 넣더라고요. 가뜩이나 컸던 남자친구 물건이 한 번에 쓱 들어오니 자극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참고 뒤로 째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뭐해? 빼! 이따가 해! 남자친구는 이것도 추억이고 경험이야. 즐기자. 라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스릴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십 분 후 저희는 뒷정리를 다 하고 조심히 강당문을 열고 밖에 나오니 밖에 야자 감독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랐고 그 뒤부터 저희는 학교에 붙어 있기만 해도 풍기문란으로 벌점을 받았고 선생님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다들 학교 강당한 창고 경험 있으시죠? 미순이들 나와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너무 쾌락을 쫓다 보면 여러분 그 엔딩은 그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19금 사연 콘텐츠 라디오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내일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뭐라 해야 되지? 사연을 읽었을 뿐인데 뭔가 배고파요. 제 연기력이 엄청 펼쳐졌던 사연이지 않았나.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좀 할 거 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자기 힘들 수도 있어. 좀 불끈불끈하니까. 근데 그래도 주무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주무셔야 돼.